가보자. 자, 수능 특강 독서 8페이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 동그라미. 텍스트를 무조건 많이 읽는다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좋은 글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글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독서 목적 동그라미. 자,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간의 관계의 유지 등으로 다양합니다. 독자는 우리가 독자지 자신의 독서 목적에 부합하며 내용이나 형식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읽을 만한 가치 동그라미. 자, 좋은 글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독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별표 치세요. 자,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성장하기 위하여, 읽기 전보다 읽고 난 후에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2번에 주제 통합적 읽기.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 사실. 근데 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말이 모의고사 풀 때 1, 2, 3번 문제에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 비교 대조하면서 분석하고요. 주제를 이해하고 재구성 동그라미. 결국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독서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9페이지부터 본문 들어갈게요. 얘들아, 글 읽을 때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해줘.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주어는 무조건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주어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면서 가세요. 주어 놓치면 글 길어질수록 헷갈립니다. 누가 그랬더라? 왜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무조건 먼저야. 자,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되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대. 자, 누가부터 나왔어요? 주자 나왔어요. 주자 글을 읽을 때 집중해야 돼. 근데 뭐가 안 돼? 자신의 견해를 세워서 글을 읽으면 안 된대. 선생님 문제 풀 때 많이 얘기하잖아. 나의 생각대로 읽으면 글의 생각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돼. 글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연습이 필요해. 자, 물을 사물을 사물로 보듯 글로써 글을 보는 방법으로 독서 동그라미. 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얘기들을 할 거구나. 자, 이에 관련해 이번에는 자, 선생님 주제 나오면 말 안 해도 다 동그라미 치기로 했죠. 이황 동그라미. 독서를 할 때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씀이 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자,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므로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허심의 독서. 마음을 좀 비우고 책을 읽어야 된대. 자, 이황은 독서를 통해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를 살피기 위해 자, 사사로움의 X 치세요. 사사로움을 비우고 마음을 자, 어때?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대.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독서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 얘기할 거야?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얘기를 할 거야. 자, 박지원 동그라미 치세요. 박지원은 뭐라 그랬냐면 방과 창이 텅 비지 않고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없고 유리알이 비지 않으면 전기를 받을 수 없듯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단박하여. 자, 똑같은 얘기했네. 얘도 뭐가 있으면 안 돼? 사사로움 X 치세요. 없어야 한다. 그는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부가 없는 건 사사로운 마음이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독서를 위해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 그렇지,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요? 마음을 비우라 라고 강조한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듯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얘네 둘 다 마음 비우라 그랬고 사사로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 둘의 지금 공통점이 되는데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그치만 둘의 뭐가 차이점이 생겨요?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중요시한 허심이란 기존의 상식이나 밑줄 칠게요. 기존의 상식, 관습을 없애요. 상식 X, 관습 X. 자, 그럼 기존의 상식, 관습, 선입견을 다 없애고요. 결국 뭐가 필요한 거야? 열린 마음이 필요한 독서를 해야 돼 라는 거지. 따라서 또 사람 나왔다. 정약용 동그라미. 자, 사람 나올 때마다 체크합시다. 정약용은 자,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실학자들이 말한 허심이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신의 견해를 없애 마음을 비워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주견, 내가 기준이 있어야 책을 읽을 때 공정한 주견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허심 동그라미 치세요.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허심이야. 텅 비워진 게 아니라 비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2번 우리 2번 볼게요. 11페이지 볼게요. 자, 조선초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가 있었는데 자, 유향소가 모르지. 우리 유향소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유향소에 대한 설명을 뭐라 그랬어? 자치기구라고 했어. 근데 이 기구는 전직 품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자, 그럼 유향소의 역할은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이었어. 자, 그럼 우리가 향리가 누군지 모르잖아. 향리는 뭐야? 지방 행정 실무를 보는 그 역할이었죠. 자, 조선초 중앙정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향리가 자,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물론 모든 향리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향리가 주로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유향소에서 감찰하는 거야. 너 향리, 너 지금 백성 수탈했어 안 했어? 그치? 조선초 중앙정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잦았죠. 유향소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을 올바로 보좌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향리가 뭐해? 백성 수탈 못하고 보좌할 수 있냐? 자, 유향소는 수령에게 조언을 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자, 그럼 두 번째 수령에게 조언을 하는 자문기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아에 소속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을 규찰하고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관아 사람들이 잘하고 있니? 라고 규찰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 그 다음에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 역할까지도 했대. 그럼 유향소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유향소가 이런 걸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돈 좀 내봐 라고 어때? 지금 결탁하여 결탁세모, 부패세모, 수탈세모 이러한 폐단세모 치세요. 유향소에 속한 인물이 반역의 일부 가담한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가 빡이 쳐서 유향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유향소는 기존의 목적이 있어요. 기존의 이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고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더니 세조가 야, 유향소 없애버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이후에 살인 세력이었던 자 사람 나왔다. 우리 사람 나오면 뭐 하기로 했지? 동그라미 치기로 했지? 김종직은 향리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향사래는 또 뭐야? 우리 모르잖아. 그치? 향사래를 시행하기 위해 유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자 향사래가 뭔데?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자 향촌을 교화하기 위한 뭐야? 의례로 활을 쏘며 덕이 높은 이를 기리고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하는 행사였습니다. 김종직이 속한 살림 세력은 중앙 관건의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하였기에 관주도의 향촌 통치를 반대하며 자율적 동그라미 치세요.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는데 유향소 복원 주장에는 자 지방사회를 바라보는 자 밑줄 치세요. 이러한 살림의 시각 자 그러면 이러한 살림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야? 중앙 관건이 자 중앙 정부가 지방을 다 지배하는 걸 어때?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향촌 자체적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향촌을 쥐락펴락하면 어때? 안 돼. 그래서 원하던 건 얘네가 원하던 건 뭐야?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주장했죠. 자, 결국 성종 동그라미 윤회로 만들어진 기관은 향사의 시행에 초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명칭도 유향소가 아닌 바뀌었네. 유향소 명칭이 이제 뭘로 바꿨어요? 자, 향사당으로 바뀌었고요. 유향소의 성격을 이어받았지만 그럼 유향소가 갖고 있던 향리감찰, 수영종, 관할 사람들 규찰, 풍속교육 역할은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자, 좀 더 어떻게 돼? 유향소에 비해 뭐가 교육적 역할을 더더더더 많이 했습니다. 자, 향리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향촌을 교화하는 건 조선의 중요한 과제였어. 조선시대의 정부는 각종 직임을 지방사족에게 부여하여 그들을 지방 통치의 주제로 이끌어냄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향소랑 향사당 둘 다 어때? 향리 견제에 향촌 교화한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1번, 2번 풀어볼게요. 친구란 무엇인가 이 글 읽으면서 친구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문제 풀었지 그냥 숙제니까 읽어봤지? 그럼 안 돼. 이거 진짜 좋은 내용이야. 가보자. 공자는 또 사람 나왔다.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자 공자는 자 우리 뭐에 관한 얘기할 거야? 친구에 관한 얘기할 거야.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거. 자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거. 자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 대학 같이 가자. 우리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교우에 대해 여러 가지 차례 언급했는데 자 근데 어떻게 말해야 돼? 친구한테 말할 때 간곡하게 자상하게 말해야 된다. 야 빨리빨리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없겠지. 그치? 어떻게 자상하게 말하지? 큰일 났네. 자 선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는 자 그래서 나의 어짐에 도움이 되는 이와 못한다. 자 도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자상하게 선을 권해. 그리고 봐봐 나의 어짐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X가 아닌 사람인자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자 맹자는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았어. 자 그럼 맹자도 이어받았으니까 맹자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해. 그치? 근데 자 친구를 사귀는 것은 뭘 사귀는 거야? 사람의 덕을 사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나이, 신분 등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자 나이 X, 신분 X, 사회적 위상 X, 도덕적 품격 동그라미 그는 버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자 책선 형광펜 치세요. 자 이 지문의 핵심은 책선입니다. 책선이 중요하다. 그럼 책선이 도대체 뭐야? 자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거야. 책선은 이후 송나라 때 생겨난 신유학 정주학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책선의 실행 방법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정자 동그라미 정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의를 다하여 책선하되 자 말을 줄여 말을 적게 하는 게 상대에게 이롭고 자신에게 욕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책선을 할 때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장황하게 잘못을 지적하면 누가 들어 잔소리지 아무도 안 듣지 비난하지 말라는 거잖아.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간결 동그라미 간단히 말하고 자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을 배려해서 진심이 필요하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주자는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책선하는 내용이 의리에 입각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자 그는 나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 친구란 의리로서 맺어진 자 친구란 뭐야? 인위적인 관계야. 목숨 걸 필요 없다고. 그치? 자 우리가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바꾸고 싶으실 때도 있겠지. 바꿀 수 없잖아요. 친구는 바꿀 수 있다고.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때? 내가 친구한테 진실을 다해서 계속 책선에서 열심히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럼 뭐하래? 조용히 관계를 끊으래. 너무 좋은 말 아니야? 그치? 조용히 관계를 끊어라. 성의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책선이지만 선생님 봤을 때 이 글의 주제는 관계를 끊어라.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아갑시다. 가지문과 나지문이 같이 나왔을 때는 얘들아 가와 나가 묶인 이유가 있겠지. 가에서의 키워드는 책선, 친구 간의 관계였으면 나도 봅시다. 자 조선 중기 서인 계열의 학자인 누구 얘기 나올 거예요? 윤성거는 도학적 실천을 통해 외조부의 성혼의 무실 사상을 자 그러면 성혼의 무실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무실이란 무실 형광펜 치세요. 무실이란 학문과 삶에서 헛된 것을 배격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헛된 것 X 자 그래서 뭐 해야 돼? 자기 성찰과 실천이 중요하다. 중시한 성원의 학문적 태도를 따라 윤성거도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습니다. 자, 윤성거는 마음의 성실, 진실성. 그럼 실심이라는 게 뭐야? 실심이라는 게 마음의 성실과 진심. 자, 어떻게 마음이 성실하지, 그치? 자, 의미하는 실심의 만사의 근본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자 실심이 실덕과 그 다음에 실공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실덕은 진실한 인격의 함양을 뜻하는데 이를 위해서 겸양 성찰 실덕하려면 겸손하고요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공은 진실한 노력을 실천하여 실질적인 업적을 자 여기서 얘기했지. 실질적인 업적을 행동으로 결과물로 나타나. 마음만 먹으면 안 돼. 열심히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되고 열심히 해서 결과까지로 연결돼야 돼 라는 거지.
자, 윤성거의 책선 나왔다. 가에서 핵심은 책선이었잖아. 책선은 무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학문과 의례를 실천하는데 실신과 실덕으로 자기를 반성 동그라미 실공으로서 부모들에게 선을 권하며 함께 같이 군자의 영역에 이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충청도 일대에 은거하며 서인 계열의 송시열, 이유태를 비롯해 남인 계열의 윤호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류했던 윤성거는 자,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자신이 병자호란때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노비로 위장의 목숨을 부지했던 걸 큰 잘못으로 여겨서 끝내 벼슬이 나아가지 않고요. 책선하는 방식으로 제야의 비판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윤성거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야? 책선과 그 다음에 제야의 비판자 앞에 들어 나가서 자신의 공을 세우진 않지만 주변 이제 자기 친구들이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송시열 동그라미 치세요. 직언하는 걸 기피했어. 아, 저렇게 똑똑한데 감히 저 사람한테 말 못하지, 그치? 자,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기진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관직에 등용하는 사사로운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거듭 얘기했죠. 자, 효종의 국상 때 자의대비가 상복 입는 기간을 자, 송시열이 1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휴가 이에 반대 3년으로 자, 윤휴가 무슨 1년이야 3년을 입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1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거 한국사에서 배우죠. 예송 문제이었는데 자, 1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단순히 장래의 예법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 등의 관계 등 현실 정치의 핵심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자, 서희는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장자의 예법을 자, 장자의 예법을 둘째인데 무슨 적용하면 안 돼. 그냥 1년만 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남이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았잖아. 아니 지금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예법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3년 아니야. 자, 왜? 이렇게 3년이 되면 남인이 위상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평소에 송시열과 윤희에게 서로 협력하여 국사를 이끌어가라고 거듭 권해왔던 윤성거는 예송이 당쟁의 방편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이 때문에 사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둘 모두를 엄히 책망하며 윤희에게는 도성을 떠나 자숙할 것을, 송시열에게는 윤희를 지나치게 배척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윤성거의 책선에 대해 밑줄 치세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성거가 하는 역할이 책선이라 그랬잖아. 야, 떠나. 야, 사이좋게 지내. 라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했지만 둘 다 싫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화해가 돼? 그치? 화해가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당시 정치 논리에서는 자, 자신의 인을 보완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리고 10년 흐른 뒤에 송시열이 조정에 나가자 정치 쇄신을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가 전달 못했죠. 자, 나중에 그의 아들 윤중을 통해 이 편지를 전달받은 송시열이 윤성거가 편지에서 윤희를 포용하라고 재차 권한 것에 분노했고 아들과도 어때요? 갈등을 빚었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때? 전쟁 파국이다. 그치? 전쟁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담배연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독서라는 단원명에 보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사실적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추론하면서 읽기, 창의적으로 읽기,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뭐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읽어야지 이렇게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는 건 아니야. 당연히 방법들을 섞어가면서 읽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사실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팩트 체크만 하면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지문을 사실적으로 읽어야 될까? 자, 다시 가볼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 글의 소재들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문, 예술, 사회, 문화, 나아가서 뭐 경제, 법 이런 것들, 과학, 기술, 뭐 주제 복합도 있겠지만, 자, 그럼 우리가 팩트 체크하면서 사실적으로 읽어야 되는 지문들은 어떤 글들이야? 의외로 과학, 기술 지문을 사실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 흐름을 따라가면 되니까. 순서와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과학 지문 주면서 응용해서 문제 푸세요. 과학 지문 주면서 기술 적용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물론 사설 풀다 보면 그런 지문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그렇게 따지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좀 잘 찾아가 볼래? 라는 글들이 나오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비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무조건 비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비난 아니야. 비판하면서 이 생각이 맞아라고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 뭐야? 아까 선생님이 친구 얘기하면서 결론이 끊어로 나왔지. 자, 동의해? 동의 안 해? 집에 안 갈 거야? 동의 안 할 수 있잖아.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 다 주장이기 때문에 맞아?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네? 비교하면서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적으로 읽어야 되는 지문은 은근히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법 지문 같은 경우에 용어를 줍니다. 무조건 사례를 줍니다.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서 다른 사례가 나와서 풀어볼래? 라고 나오지.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어때? 흐름을 잡으면서 풀어야 되지. 자, 창의적으로 사실 글을 읽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완성형의 글 읽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창의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지문은 뭐가 있어야 할까? 나의 창의성과 나의 말랑말랑한 뇌를 어떻게 조명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으면서 창의적으로 글을 읽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창의적으로 글을 접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창의적으로 글을 읽으려고 문제를 주려면 일단 객관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 감상적 읽기는 너무 쉽잖아. 문학은 감상적으로 읽으셔야 되죠. 자, 물론 글을 읽을 때 다 섞어가면서 다양하게 읽어야 되지만 내가 지문을 접할 때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접하면 더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글을 접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사실적으로 글 읽기가 나옵니다. 사실적 읽기란 글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해야 돼. 자,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눈 안구에 관한 지문이 나왔는데 선생님 저 이거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지문 안 보고 문제를 풀어요. 틀려요. 이상하다. 이거 내가 배워서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아는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팩트체크하면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지문은 무조건 읽어야 되더라. 지문을 읽는 완급과 속도와 집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 문제를 풀면서 1번부터 45번까지의 텍스트를 다 보긴 봐야 된다고. 골라볼 수가 없다고. 골라서 체크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래서 점까지도 봐야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속도의 차이만 좀 내면 되겠지. 그래서 뭐해? 여기서 팩트체크 하라고. 자, 사실적 읽기는 다른 읽기 방법에 선행됩니다. 글에 담긴 사실적 정보를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거나 창의적 생각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해야 되고요. 글의 구조와 전개 방법 형광펜 치세요. 요즘에 전개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전개 방법을 보려면 글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크게 보셔야 됩니다. 글을 자꾸. 자, 1문단부터 17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볼게. 자, 기체등이 절연체를 사이에 낀 두 전극에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방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방전현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했어? 기체절연체라는 말을 다 했고
높은 전압이 필요하고 자, 전극에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 형광등은 방전 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을 이용하는 방전등 안에 누가 있어요? 형광등이 있어요. 자, 형광등은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수은, 중기, 불활성, 기체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필라멘트에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수은, 중기와 충돌로 수은, 중기에서 빛 에너지가 자외선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자외선이 유리관에 도포된 형광 물질과 만나면 가시광선. 자, 형광 물질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집니다. 자, 1문단에서 우리가 그 어느 하나 확인할 필요 없고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뭐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자, 그럼 전류가 뭐지? 형광등이 어떻게 되지? 튀어나와가지고 뭐 만난다고? 형광 물질 만나면 형광 물질에서 가시광선이 나오고 가시광선이 뭐에 따라 달라? 방출되는 물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네 라는 거지. 자, 형광등 선생님 이번에 설에 남동생 집에 이제 남동생 혼자 살거든요. 집에 갔는데 그 박스를 막 이렇게 모아놨더라고. 왜 안 버려 이랬더니 형광등을 이제 형광등이 아니라 등을 하나 샀는데 조명을 하나 샀는데 그냥 이게 잘 나중에도 잘 보관하려고 이만한 박스를 안 버리고 있는 거야. 내가 조명을 이렇게 봤지. 왜? 그래서 왜? 사실 조명 잘 모르니까 왜? 이랬더니 저 얼마가 냐고 내가. 10만 원이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20만 원? 이랬더니 그냥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래. 그래서 내가 왜 얼만데? 했더니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인 거야. 내가 왜? 그래서 내가 왜 어쩌다가 아니라 이제 그 유명한 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사실 그게 디자인 값이지 전류 값은 아닐 거 아니야. 전기 값은 제일 따로 내니까 그래서 내가 너도 저런 거나 하지 이제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이 있고 훌륭한 직업들이 많이 있고 자 다시 돌아올게. 자,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 변화가 적어야 하는데 가정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하여 변화합니다. 자, 이 때문에 형광등에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인 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정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광등의 개발 초기에는 안정기에 코일이 들어있는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코일 내에는 전류의 세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저항이 발생하여 큰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근데 뭐가 있어? 자, 기술 지문은 무조건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A라는 게 생겨. 그래서 A의 장점이 당연히 있겠지? 그러고 나서 한계점과 단점이 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B를 만들어. B도 단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C를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 항상 어떻게 끝나? 연구 중이다, 개발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봐야 되는 건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점과 그래서 아직 해결 못한 한계점에 관한 문제가 1차 확인으로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단점 있었는데 전자식 그냥 안정기에서 어떻게 갔어요? 이제 전자식 안정기가 개발돼서 나왔지. 자, 안정기를 활용함으로써 세기의 변화가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형광등은 수은의 위험성과 전력 효율 등의 문제로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광반도체 소자입니다. 자, 그럼 형광등 얘기하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올 거야? 자, LED로 넘어올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대. 자, 일반적으로 LED 전등은 형광등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 빛을 낼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요즘에 형광등보다 LED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접합 다이오드인데
자,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동한 뒤에 남은 구멍인 양공 동그라미. 자, 양공 우리 모르잖아. 양공 모르는데 알려주잖아.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띈대요. 자, 전류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자, 전류는 뿔마로, 그 다음에 전자는 마뿔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결합하면 P형 반도체 양공은 플러스의 영향을 받고 N형 반도체 전자는 옆에 그림 보세요. 마이너스 극의 영향을 받아서 접합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차이가 뭐야? 빛에너지 방출. 자, 한 편 나왔다. 한 편 나오고 문단을 하나 더 붙였다는 건 뭐 할 거야? 문제 낼 거야. 문제 낼 때 써먹으려고 붙인 문단이라는 거야.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여 빛을 냅니다. 하지만 전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양음 교대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뀌죠. 주기적으로 바뀌고 주기적으로 반복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 가봐.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만나지 못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구가 공급되더라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 2, 3번 풀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20페이지 조그맣게 왼쪽에 나온 담화 표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글이 기니까 중간중간 자꾸 끊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담화 표지에 첫째, 둘째, 셋째, 뭐 예컨대 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요약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자석 갑시다. 자석의 자극에는 N극과 S극이 있으며 자석 동그라미,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깁니다. 우리 모를까봐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네.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자르고 잘린 자석의 가운데를 또 자르고 계속 자르면 어때? 원자까지도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자석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근원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자, 밑줄 치세요. 자기장과 전기의 관계에 관한 글이 될 거야. 자, 자기장이 뭔지 설명을 다 해줬잖아. 그러면 자기장과 전기의 관계에 관한 글이 됩니다. 가보자. 자석 수준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 동그라미.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외부 자기장에 의해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자기화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 자기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화를 바탕으로 이제 앞에 뒤문자 나오겠지. 자기력은 자석이 다른 자석을 밀거나 당기는 힘으로, 자, 강자성체를 당기는 힘과 반자성체를 밀어내는 힘도 모두 자기력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라 라는 게 추론적 읽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변의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이고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질 때의 만 동그라미 중요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입니다. 자기력은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중심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지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이고 나머지는 어때?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자, 원자핵 중심에 그림 있죠? 원자핵이 위치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며 각각의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모형의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 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 동그라미
공전할 때 어때? 전류가 흐르는구나. 자, 그림 일과 같이 자기력이 발생하는구나. 자, 실제로 중요해. 여기 회전하진 않지만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스핀이야. 그러면 이 스핀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기본적 이론 얘기했어. 왜 이 얘기 했냐면 다음 내용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문제 선택지에서도 이걸 더 많이 물어보겠죠. 자, 양자역학의 등장은 전자의 스핀으로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어. 자, 이때까지는 그렇구나. 왜? 왜냐면 양자역학이 자, 두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간격에 비해 전자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면 전자의 공전 궤도가 점점 겹치게 됩니다. 공전 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으며 스핀에 의해 아까 했던 말 또 스핀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자의 배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릅니다.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냐면 자, 베타 원리가 뭐냐면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가 뭐야? 2개야. 자, 하나의 공전 궤도에는 2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으며 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자,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어때? 2개가 계속 이렇게 반대로 돌고 있는 거잖아. 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과 방향을 N극과 S극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전자가 중요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랑 반대가 되지. 자,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을 가진 두 원자가 있고 자, 두 전자의 공전 궤도가 겹쳐. 자, 봐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돌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가 오른쪽으로 도는구나 하나가 왼쪽으로 도는구나 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2개가 돌아. 돌면서 어때? 서로 만나. 그럼 만나면 그 중심에 있을 거 아니야. 그 만났을 때 중심에서 어때? 자기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반대 상태면 상쇄되지. 상쇄되기 때문에 어때? 자기장이 없네. 물질은 물질 속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 어떻게 정렬되느냐에 따라 강자성체와 방자성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지금 어때? 이제 끌려가게 되고 전자의 스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3번 중요해요. 문제 2번, 3번 풀어볼게요. 25페이지 갑시다. 자, 성리학에서의 이는요. 모든 사물의 존재 및 생성과 관련한 법칙과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자 자, 이 기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는 뭐라 그랬어? 법칙과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이래.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성은 각각의 개체에 들어있는 이로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 성은 각각의 개체에 자, 이가 어떤 사물 개체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본성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기는 이에 의거하여 가로치세요. 현상세계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진료로 만물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며 자, 기는요, 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랬어. 기는 그냥 진짜 쉽게 기운, 에너지라고 보면은 돼. 기가 센데? 오늘 우리 기운이 되게 맑으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왜 이렇게 오늘 힘이 넘쳐? 라고 보는 게 우리 기잖아, 그치? 자, 정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 자, 정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본성이 나와서 본성이 뭐라 그랬어? 성이라 그랬잖아. 본성이 왜 어떤 외부 사물 또는 사건과 대면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양태로 기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성은 아까 개체에 들어있는 이라 그랬고 성은 아까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은 뭐라 그랬어? 마음의 양태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의 정은 인간이 외부 상황에 대해 표출하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맛있는 음식 보았을 때 먹고 싶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 자, 우리가 생각보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그럼 뭐야? 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형체가 없는 이가 기를 매개로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것처럼 성 역시 정을 매개로 이가 잘 따라와. 이가 기를 통해 드러남으로 성도 정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죠. 선생님 요즘에 어진이한테 사랑이라는 개념을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보통 사실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뜨겁다, 차갑다, 길다, 짧다 이런 건 알려줄 수가 있지만 사랑이를 어떻게 알려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진짜 맛있는 음식 이거 맛있지? 맛있대. 같이 나눠 먹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야. 이거 봐봐. 초콜릿 먹으면서 맛있지? 맛있대.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알려주고 있었더니 내 남편이 그럼 식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런 사람은 오빠밖에 없어. 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어때? 같이 먹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이게 뭐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르겠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때? 같잖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나눠 먹고 싶은 사람 사랑.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 사랑.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만 해도 사랑. 뭐 이럴 수 있잖아. 표현되는 마음 먹는 정은 어때? 또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형체를 가지지 않은 원리이기 때문에 자 원리야 원리이기 때문에 이잖아. 그것이 발현될 때는 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야. 성리학에서는 성이 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마음 곧 심. 자, 성이 정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자, 성이 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 이는 심과 연결되어 있는 지각과 관련되어 17세기 조선의 유학에서 논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17세기 조선에서는 주작 문헌에 기재된 각종 어구와 주석이 주의 의도에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학문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나라 유학 사상계에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호병문은 자, 사람 나왔다. 호병문이라는 사람은 주희가 말한 이 지, 한자가 좀 달라요. 이 지는 지혜롭다의 지란 말이지. 지혜로움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어. 지혜로운 게 뭔지 정확히 말 안 했어. 지각을 지가 발현된 기 중에 하나로 규정하여 주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의 지는 뭐야? 알지자잖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건 지혜로움이 발현된 기. 자, 그래서 지혜로움이라는 게 지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만지고 라고 규정하여 주석했습니다. 그는 지각의 근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각의 기이고 지각의 이는 지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라는 것은 지각의 지이고 안다라는 가치라고 봤으면 자, 그러면 이때 지각한다의 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지라는 거지. 자, 17세기 조선의 학문적 분위기 소설 김창엽은 후병문의 견해 아닌데 그럼 누구 나왔어? 김창엽
동그라미 아닌데 뭐라 그랬어? 자, 성리학에서의 심, 즉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인심, 판단 등과 관련된 능력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야. 자, 마음을 기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기라고 보는 주의 입장을 그의 정설로 보고 이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자, 그럼 이라는 게 현실에서 실현되는 과정이 있거든. 첫 번째 본성,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정의. 자, 선생님이 아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먹을 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정의라는 건 뭐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사랑이야. 라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지금 계속 바꾼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음이 지각을 운영하여 정을 발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본성인, 중요해. 본성인 이, 의, 예, 지각 이미 우리가 마음에 담겨있고 마음이 지각을 운용하여 인의 예지를 각각 해당하는 정인. 자,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할 때 측은, 그 다음에 수, 사양, 시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정인이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을 다 그 정으로 발현시킨다라고 봤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그의 마음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본성 중에서 의 동그라미 의,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정감이 수 동그라미 수오, 부끄러움이 수오, 정을 발현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는 지각을 마음의 본유 능력으로 보고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 뭐라 그랬어 그럼? 그에 따르면 본성으로서의 지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준칙 또는 근거이고 마음은 지각을 운영하여, 자 밑줄 치세요. 형광펜 쭉 가세요. 마음은 지각을 운영해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시비 분별을 실행해야 돼. 자, 그러면 진짜 마음이라는 건 뭐 해야 돼? 시비를 분별하는 걸 시행해야 돼. 부끄러움을 알고 의로움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한 거지. 자, 그의 입장은 현상세계에서 이의 실현이 기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성리학적 입장과 부합합니다. 자, 인이라는 이 마음이 기라는 작용에 의해 측은이라는 정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인이라고 내가 이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럼 마음을 먹어요. 기. 그 다음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인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뭐 인고하면서 잘 살아요. 정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마음과 지각에 대한 김창엽의 주장은 본성과 정을 객체, 마음을 주체 동그라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이러한 그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등장하였고 어때? 계속 논의했다. 자, 그럼 무조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 김창엽 얘기도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럼 얘 또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비교되는 얘기들이 나오겠지. 자, 우리가 이황 이기 하면서 이와 기 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황 이기, 이기론 기이론 나오기 힘들었는데 여기에 성과 정을 추가해서 더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 하나의 마음이야. 하나의 마음인데, 자,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의 감정만 가지지 않잖아. 자, 배가 고프다라는 감정을 갖지만 배가 고프니까 뭐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뭘 할까라는 감정들이 서로 섞이잖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때? 좋아하지만 싫어하지도 하고 측은해하지만 부러워하기도 하잖아. 모든 감정들이 모든 인식하는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과정을 풀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요. 이해가 안 돼요 하면 그냥 이성기정 큰 틀만 잡으시고요. 헷갈리면 1문단만 가지고 뒤에 거 문제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이해하다 이해 안 돼? 다시 읽어. 이해 안 돼? 다시 읽어. 이해 안 돼? 다시 읽어. 3번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자, 문제 1, 2번 풀어볼게요.
자, 28쪽 볼게요. 자, 예술지문 감상적으로 읽기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감상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냥 비교하면서 가세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등은 산업 변화와 발전에 동력이 된 동시에 여러 불합리와 모순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현실 속에 나타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28쪽.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자, 뭐가 등장했어요? 자, 사실주의 연극을. 자, 사실주의라는 건 뭐야?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되는 거지. 현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사실주의란 말이야.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 콩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콩트 동그라미. 자, 사람 나왔잖아. 자, 사람 나와 자꾸 풀어줘야 우리가 글을 짧게 쪼개가면서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논증되어야 하며 논증 동그라미.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는데 자, 논증 중요해, 인과 중요해, 설명되는 거 중요해. 자,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자유로운 서사전개 X, 합리적 구성 동그라미, 명확한 인과관계 동그라미, 논리적 전개를 지향하며 자, 논리적으로 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객관적 동그라미, 사실적 동그라미. 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시대의 모습을 가장 진실하게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예술의 본질이 외적 현실을 모방하는 객관적 재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입센 동그라미. 자, 그래서 훌토의 주장으로 그 다음 대표적인 극작가 입센은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뭐 했어요? 아내이자 엄마와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 아버지와 남편을 따른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나도 사람이다 라고 자각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택합니다. 자, 사실주의 연극에서 내용이 명확한 동그라미, 논리적 동그라미. 자, 인물의 대사는 이전의 연극들과 달리 운문체가 아닌 산문체 동그라미, 현실 언어 동그라미. 지문이 많아지고 무대 묘사나 지시를 구체화하여 현실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사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대 장치나 각종 소도구 등을 많이 썼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산문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도구, 지시문 많아지고요. 서술의 길이도 늘어나고요.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도 많이 갖다 썼습니다. 자, 사실주의 서구의 문화예술을 지배할 정도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실주의 기본 개념인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현에 대한 불만, 세모. 그래서 이 사실주의 연극에 아닌데 싫은데 반사실주의에 주창한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대상도 본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야, 예술은 자율성이야. 현실 재현에 치중하거나 상업화 예속된 대중예술이 아니라 미적 쾌감을 높이는 순수 예술로. 자, 예술은 자율성이 있어야 돼. 대중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 예술 같은 것들이 중요해. 그래서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상징주의 연극은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야? 상징주의 연극은 일상의 모습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의 신비나 무한한 인간의 정신 등을 상징적으로. 자, 상징주의 극작가들은 연극을 상징적 이미지들이 관객과의 소통 수단이 되는 시적 드라마라고 생각하였다. 자, 그게 목표가 서사의 전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롯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자, 서사가 뭐야?
이야기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야. 배경은 보통의 세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또 달라. 무슨 세계야? 몽상의 세계가 더 중요했고 자 현실과는 무관하게 창조 동그라미 자 현실을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무대 점수 필요 없고 자 얘들아 여기는 자 봐봐 여기는 지금 사막이야. 그럼 사막이 되는 거야. 뭘가 필요 없잖아. 얘들아 여기는 바다야. 그러면 이제 바다가 되는 거야. 이렇듯 상징주의 연극은 이곡 텍스트의 재현에서 벗어나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했고요. 현대예술의 중요한 역할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하나만 더 볼게요. 32페이지 볼게. 안 어려워. 자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자 사회문화 배우는 사람들 일탈 배우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아.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자 네,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은 초, 중, 고 개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개근을 하면 놀림받는다며.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개근거지라는 말이 듣고 내가 그게 왜? 가난해서 개근한대 놀러 못 가서 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1960년대 같지만 아니 왜야 우리 엄마가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고 죽어도 학교 가서 죽고 이렇게 개근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학교를 안 가는 게 체험학습 자유롭게 쓰고 우리 때로 치면 이거 되게 라떼죠. 그쵸? 일탈과 같은 것들이 지금 또 아니라는 거지. 이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달라.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자 근데 일탈 중에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 법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 범죄. 우리가 학교에 안 가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 초기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 특히 범죄와 관련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 나왔다. 더그데일은 안 중요해요. 근데 유전적 인과를 봤대. 그 다음에 름브루스 사람 나왔다. 안 중요해요. 두개골 모양을 봤대. 근데 이건 뭐 안 중요해. 이후에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자 형광펜 치세요. 진짜 잘 나옵니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요 기출이고요. 잘 나오고요.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자 아노미 자체를 아는 건 뭐야? 아노미는 무규범한 상태지. 자 무규범한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진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무규범이 아노미야. 자, 뒤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아노미는 일탈은 일반적인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규범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모든 사회에서 모양과 형식과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겠지만 일탈은 항상 존재했고 그 다음에 물론 그때 일탈이었지만 지금은 일탈이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때는 일탈이 아니었지만 지금 일탈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일탈, 무규범 상태는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얘랑 구별해서 머튼 동그라미 치세요. 머튼이라는 애가 나왔어. 자,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자, 머튼은 문화적 수단과 제도 상태의 이 괴리가 어때? 제도적 수단과 이 괴리를 아노미라고 정의했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나누기가 일어납니다. 자,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동조. 자, 첫 번째 갈게. 동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화적 목표를 받아들이고 제도적 수단도 받아들이는 게 동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는데 제도는 어때?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혁신. 그러면 그래, 문화 지향하는 건 같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라는 거 뭐야? 혁신이 나타나고요. 자,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받아들이는 게 의례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반역은 그 다음에 반역 전에 뭐였어? 도피주의 먼저. 도피주의는 둘 다 아니야. 자, 근데 반역은 도피주의랑 똑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뭐가 필요해?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건 뭐 자아, 인성, 가치관에 따라 다르고요. 자,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일어납니다. 자, 일탈에 관한 이러한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목표를 사회가 실현해 줘야 되는데 항상 사회가 다 뒷받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그러니 일탈이 없을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